환영합니다. 인포놈입니다. 오늘은 맥북 에어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2026년 신형 모델의 언박싱을 진행하고 사양을 살펴보고 빌드 퀄리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녹화하던 이전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에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제품이 그 제품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양과 가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곧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바로 언박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거 좀 보세요. 이걸 보세요. 여기 작은 스트립이 있는데 정말 잘 만들어져서 중간에 찢어지지 않아요. 이런 걸 한번 써보세요. 당신들이 도입한 그 형편없는 작은 풀탭 대신에 말이죠. 자, 됐습니다. 저는 애플의 풀탭이 마음에 들어요. 중간에 찢어지지 않거든요. 삼성은 이걸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폴더블 기기에 복잡한 힌지는 만들면서 중간에 찢어지지 않는 풀탭 하나는 못 만드는 거죠. 아무튼 여기 멋진 푸른빛이 도는 색상의 기기가 있습니다. 멋지네요. 묵직한 느낌도 있어요. 이걸 여기 오른쪽 아래에 놓아둘게요. 그리고 박스가 정말 엄청나게 크지만 보시다시피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노트북에 $1100나 쓰고도 충전기가 안 들어있다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솔직히 이건 정말 대담한 선택이에요. 다른 모든 기기에는 박스 안에 충전기가 들어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타입 C로 충전할 수 있으니까 따로 사라는 거죠. 어쨌든 그냥 옆으로 치워버립시다. 어차피 쓸데없는 쓰레기니까요. 자, 여기 우리가 살펴볼 기기가 있습니다. 비교적 작아요. 보시다시피 13인치짜리죠. 이거 고무인가요? 아니면 플라스틱인가요? 꽤 단단해서 실제로는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그냥 좀 거칠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꽤 쉽게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견고하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보세요? 장난하는 건가요? 됐네요. 이제 한 손으로 열립니다. 진짜로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히 열자마자 바로 부팅이 시작되고 이 점은 칭찬해 줘야겠네요. 저는 애플을 좋아하지 않지만 노트북은 정말 최고예요. 제품의 만듦새와 생김새, 품질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그 말 취소할게요. 이 말도 안 되는 부분만 빼면 완벽 그 자체죠. 놓치요. 세상에. 이게 왜 있는 거죠? 저 베젤에 카메라 넣을 공간이 없었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애플. 애플은 왜 이렇게 노치에 집착하는 거죠? 여기도 노치, 여기도 노치. 이제 그만 좀 해요. 아무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아무도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노치가 좋다고 믿게 만들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기에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다른 모든 폰들은 노치 없이도 페이스 아이디를 잘 넣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됐죠? 그렇긴 해도 이 기기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으로 말할 거예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좋은 노트북이니까요. 자, 그럼 우선 빌드 퀄리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진심으로 맥북의 빌드 퀄리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맥북은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디자인 자체도 뭔가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모서리의 둥근 느낌이 뭔가 특별한데 이번 모델은 적어도 디스플레이가 있는 윗부분은 예전보다 덜 둥글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네오는 전체적으로 좀 더 둥근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코어2 듀오가 들어갔던 구형 맥북들처럼요. 흰색 플라스틱으로 된 그 맥북들 맞죠? 그 모델들도
전체적으로 둥근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기분 좋게 느껴졌죠. 알루미늄 바디가 조금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 면에서는 네오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델과도 굉장히 비슷하긴 해요. 어쨌든 둘 다 프리미엄한 느낌이 들어요. 잠깐만, 방금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 부분은 꼭 말하고 싶어요. 지금 생생해서 더 화가 나네요. 이 사람들이 1100달러짜리 노트북을 팔면서도 뻔뻔하게도 C타입 충전 케이블만 주는 거예요.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려면 리턴 키를 닫으라고 하고 노트북 자체는 맥세이프 충전을 지원해요. 저는 아직 35살밖에 안 됐지만 약간 꼰대 같은 면이 있긴 해요. 벌써부터요. 예전에 맥북 프로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코어2 듀오가 맥북에 들어가던 시절이었죠. 맞죠?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기는 케이블이 달린 전체 어댑터가 기기와 함께 제공됐어요.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그 노트북들은 가격도 더 저렴했어요. 놀랍죠. 아무튼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이쪽에 헤드폰 잭도 있어서 꽤 괜찮아요. 그리고 듀얼 타입 C 충전 포트 맞아요? 또는 듀얼 타입 C 포트가 있는데 이게 썬더볼트 포트예요. 둘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그렇고 잠깐만요. 제가 빨리 찾아볼게요. 맥세이프 3.5 그리고 두 개의 썬더볼트 4포트가 있는데 이게 타입 C예요. 그러니까 둘 다 타입 C입니다. 썬더볼트4는 최대 40기가비트 속도를 지원하고 USB4도 최대 40기가비트까지 지원해요. 그래서 여기 연결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포트가 두 개뿐이에요. 두 개의 타입C 포트죠. 하지만 동글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포트들은 썬더볼트 포트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모니터를 연결하고 그 모니터에서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다른 기기들도 연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충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충전기를 구매하신다면 70W USB-C 전원 어댑터로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약 70W까지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뭐라고요? 내장형인가요? 아니요. 그건 40W 다이내믹 전원 어댑터이고 최대 60W까지 지원합니다. 어떤 게 충전 속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댑터 브릭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져온 거예요. 완전히 그대로입니다. 배터리와 전원은 최대 18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은 최대 1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선 웹 사용은 내장형 53.8W 시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40W 다이내믹 전원 어댑터, 최대 60W 지원, USB-C 2, 맥세이프 3 케이블, 2m2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W USB-C 전원 어댑터 이상을 사용하면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즉, 호환되는 어댑터로 최대 70W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타입C인지 맥세이프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게 가장 빠른 충전 방식입니다.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장된 배터리는 거의 54W시, 53W시로 이 기기는 웹서핑만 했을 때 최대 1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준수한 사용시간입니다. 노트북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면 사실상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애플을 제외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노트북에서는 예를 들어 윈도우 11이나 일반적인 프로세서를 쓴 제품들은 이 정도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ARM 기반은 좀 더 경쟁력이 있지만 적어도 윈도우즈 쪽 노트북들은 대부분 ARM 기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맥은 전부 ARM 기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 간단하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다시 맨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구동하는 프로세서로는 M5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칩셋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가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0코어 CPU 버전이 있고 여기에 8코어 G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게임 성능이나 렌더링 작업 등에서는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 더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양이 동일하지만 10코어 GPU를 탑재한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2개의 추가 코어가 생기기 때문에 성능이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렌더링 성능 측면에서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16GB의 내장 저장 용량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24GB 또는 32GB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6GB가 기본 사양인데 솔직히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애플이 드디어 8GB를 버리기로 결정했죠. 네오 모델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 용량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기기의 최소 저장 용량이 500GB라는 것입니다. 최대 2TB까지 사양을 올릴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도 정말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램과 저장 장치 가격이 완전히 엉망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플은 가격을 그렇게 많이 조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격을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보다 앞서 있었죠. 그러니까 애플은 램과 저장 장치의 인플레이션이 오를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10년 동안 가격을 높게 유지한 거죠. 물론 이건 비꼬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 기기의 가격이 $1,100일 때 512기가 저장 공간과 16기가 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이 기기의 입문 가격으로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더 많은 저장 공간이나 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만약 이걸 직접 산다면 더 높은 사양으로 맞출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 테라바이트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1TB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장 공간에 대해 덜 걱정해도 되는 딱 좋은 지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건 또 추가 비용이 들겠죠? 반 테라바이트에서 1TB로 사양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잠깐만. 내가 할 수 있나? 아, 그렇구나. 이 기기는 GPU 코어를 10개로 늘릴 계획이 아니라면 512GB 이상의 저장 공간을 선택할 수 없네요. 그래서 자동으로 더 많은 저장 공간과 약간 더 나은 프로세서, 즉 M5이긴 하지만 10코어가 탑재된 모델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100에서 $1,300로 가격이 뛰는 걸 보게 되겠네요. 즉 $200가 더 드는 셈이죠. 이 옵션을 선택하면요. 이제 사실상 코어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계산에 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걸 단순히 저장 공간이 늘어난 것으로만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500GB 저장 공간을 얻으려면 $200를 더 내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계산에 넣지 않는 이유는요. 그리고 이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저장 공간을 늘리려는 사람들은 GPU 코어가 더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단지 추가 저장 공간만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선택하게 되고 강제로 이걸 받게 된다고 해서 꼭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을 고르고 싶다면 당연히 다른 옵션을 고를 수 있어야 하죠. 결국 그게 바로 여기 그들 웹사이트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 이유잖아요. 원하는 부품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요. 그렇죠? 결국 애플은 사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스토리지와 램은 구성할 수 있게 해주면서 왜 더 저사양 프로세서에 더 많은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도 램도 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확인해 보죠. 자, 512로 다시 돌아가서 8코어 모델을 확인해 보고 어디 있지? 너 말이야? 아니, 이건 아니고. 아니,
아, 찾았다. 16기가. 자, 만약 내가 24기가 램을 원한다고 해보자. 아, 맞네. 그럼 10코어로도 올라가야 하네. 그러니까 만약 램이나 스토리지 혹은 둘 다 더 원한다면 정말 난감하겠지. 항상 더 높은 사양을 강제로 선택해야 해. 그리고 만약 내가 단순히 더 많은 스토리지와 램을 원한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나오겠지. 1,500달러. 그러니까 400달러가 더 비싸졌네. 만약 최고 사양으로 가고 싶으면 말이지. 4개 테라바이트 세상에 1,000달러가 더 붙네. 와. 그리고 32기가램까지 하면 이제 가격표가 정말 장난 아니게 이 2,700달러가 되는 거야. 와, 진짜 가격이 오를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런 식의 가격 상승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이제 램과 저장 용량이 늘어난 건 AI 때문이야. 근데 만약 네가 컴퓨터를 직접 조립한다면 그게 한 500달러 정도 더 들 수도 있고 좀 더 들면은 1,000달러까지도 더 들 수 있어. 그래서 사실 물론 미친 가격이긴 한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모든 걸 감안하면 지금 가격표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어 데스크탑처럼 네가 직접 부품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이런 가격 인상도 그렇게까지 미친 건 아니지 않아? 32GB 램이면 적어도 내가 사는 거 기준으로는 그랬을 거야. 한 2천 정도. B, L, N 그러니까 약 500달러 정도야. 미국 달러로. 그리고 4TB 저장 장치는 또 500달러 정도 들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만 1,000달러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제품의 기본 가격과 비교하면 조금 더 비싼 정도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부품들의 시세로 보면 평소처럼 모욕적으로 비싼 가격은 아니야. 아무튼 그렇긴 해도 여전히 훌륭한 노트북이야. 가격과 강제된 변화들 때문에 아마 나는 만약 기기를 찾고 있다면 돈을 아끼고 싶으면 가장 저렴한 모델이 제일 나을 수도 있어.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혹시 관심이 있다면 언급하고 싶은 옵션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아이패드를 사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몇 가지를 실제로 포기해야 돼. 이건 아이패드 에어인데 이 모델은 여기 있는 것과 달리 M5가 아니라 M4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전 세대지. 하지만 터치 디스플레이 스타일러스가 함께 제공되고 여기 있는 이 작은 트랙패드가 달린 키보드도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아쉽게도 이건 아이패드 OS를 사용해. 노트북을 대체할 무언가로 이걸 산다면 말이지. 대신에 모바일 운영체제를 쓰면서도 마치 모바일이 아닌 척하고 여기에는 예전 노트북에 들어가던 컴퓨터용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결정은 좀 별로라고 생각해. 이게 아이패드 OS 대신 맥 OS로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꽤 괜찮았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키보드와 함께라면 아이패드를 그 키보드와 같이 사면 가격이 사실상 이거랑 거의 똑같아. 키보드만 해도 300달러고 아이패드는 800달러니까 둘 다 합치면 1100달러야. 이 제품이랑 가격은 똑같은데 저장 용량도 적고 램도 더 적어. 그리고 그래.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지. 그래서 네, 그게 기본적으로 대안이야. 원한다면. 그리고 당연히 스타일러스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안 돼. 이건 애플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야. 두 가지를 섞고 싶어 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이 두 제품 중 하나에 다른 쪽의 기능을 추가하면 나머지 하나가 사실상 쓸모 없어지기 때문이야. 만약 맥에 스타일러스 지원을 추가하면 아이패드는 쓸모 없어져. 만약 아이패드에 맥OS를 넣으면 맥북이 어떤 면에서는 쓸모 없어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플은 모든 기기를 각자 쓸모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은 아이폰과 맥OS가 돌아가는 아이패드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그리고 어쩌면 맥까지도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너한테서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보통 한 제품을 산 사람들은 다른 제품도 그들한테서 사는 경향이 있어. 아무튼 대충 이 정도야. 처음에 말했듯이 이건 정말 꽤 괜찮은 기기야. 맥OS가 돌아가고
현재 윈도우의 상황을 생각하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좋은 선택지로 고려할 것 같아. 빠른 성능, 오래가는 배터리, 훌륭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윈도우가 없다라는 점이 지금 시점에서는 최고의 장점 중 하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방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곧 경험하게 될 한 가지는 기기에서 증오 검증 및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야. 개인용 컴퓨터가 내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나이 인증도 해야 하고 그 말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내 개인용 컴퓨터가 더 이상 내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란 이 참 멋지지 않니? 나이 인증이 필요하다면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소유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 아무튼 이 정도야. 이제 불평은 끝났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